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재 이제 1권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교재 380쪽까지 했어요. 그 380쪽 지난주에 마지막 그 논의 주제가 뭐였지? 하자의 승계. 그죠? 거기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이라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일단 뭐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이제 순서긴 한데 우선 급하면 하자 승계 인정된 사례 일단 외우는 게 일단 급선무다. 시험에 맞기 위해서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주제로 행정행위의 취소, 그 다음에 철회, 그 다음에 실효라는 그 개념, 그리고 취소 조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취소에 대해서 시험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380쪽의 첫 번째 주제가 행정행위의 취소.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이에요. 근데 논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쉬워.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따지면 이렇잖아.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이제 법 집행조치인 행정행위를 했는데 할 때 뭐 했어? 하자가 있게 했어. 즉 법적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추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하자 있는 행위는 하자 정도가 중대 명백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만약에 하자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뭐 처음부터 당연하게 가만 놔둬도 아무런 효력이 안 생긴 거야. 소위 우리가 배운 공정력도 없어서 누구든지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야. 이거 안 따라도 된다 이거였죠. 그죠? 그런데 하자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할 정도가 아니면은, 즉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진 않다든지, 하자가 명백한데 중대하진 않다든지, 또는 단순 경미한 정도의 위법만 있다든지, 또는 위법은 아니지만 공익에 안 맞게, 즉 타당성에 부족하게 한 조치라든지, 그러면 부당한 행위. 이러면 이제 취소 사유가 있는 행위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잖아. 취소 사유가 있는 행위는 공정력이라는 효력 때문에 권한가지 기관이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거고, 권한 없는 자는 아무나 그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 못한다 이거였지, 그렇지? 그러면 하자 있는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취소시켜야 돼. 취소 조치를 따로 해야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논의하는 거야. 행정행위 취소라고 하는 논의는 즉 하자 있게 되어서 처음부터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할 때부터 하자 있는 행위를 했는데 일단 하자가 있음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행정행위를 권한 가진 자가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배울 취소와 철회라는 거는 다 효력이 있는 조치를 효력을 없애는 조치하는 것을 취소와 철회 이렇게 나오는데, 취소와 철회는 두 가지 점에서 기본적 차이가 있어요. 첫째, 취소는 왜 효력을 상실시키냐. 그럼 여러분들이 취소의 개념을 읽을 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행정행위 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시킬 권한 가진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다. 그럼 요 개념에서 두 군데다 포인트를 둔다. 하나는 효력을 없앤다고 하자. 효력을 없애는 원인 사유가 뭐야? 성립상의 하자.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법 집행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자 있게 된 거야. 그게 효력을 소멸시키는 원인.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취소 권한 있는 상급기관이나 또는 법원이 취소한다 판정하면 어떻게 되지? 그 취소 결정 내린 때부터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취소 결정은 늦게 내렸지만 행정기관이 처음에 행위를 한 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효였던 거와 마찬가지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글자 포인트는 어디야? 소급. 100%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소급이에요. 소급시켜서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조치를 취소 조치라고 합니다. 취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대로. 자, 우리가 외형상으로는 하나의 행위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거나 행위의 일부분을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뭐야? 그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구별 개념에서 이제 두 가지 들었죠. 하나는 동그라미 1번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행위. 두 번째는 철회 행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철회에다 더 포인트를 두세요. 우선 설명을 할게.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말은 취소한다고 하지만 진짜 취소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배웠던 진짜 취소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지만 경미한 하자가 있어서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 거잖아. 발생해 있는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취소시키는 거잖아. 그치? 근데 1번에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란 이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누군가한테 세금을 낸 사람인데 또 중복해서 이중으로 또 세금이 부과됐어. 행정기관에 착오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세금 다 냈고 내 의무도 없는 자인데 세금이 또 이중부가 된 경우 나중에 이중부가 된 세금 부과 조치는 무효로 취급한다고. 근데 이 세금 부과받은 사람이 우리가 당연하게 이건 무효니까 무시해도 돼. 이럴 사람 별로 없지. 그지? 뭐 따지겠지 막. 세무서에 찾아갔거나 그죠? 아니면 뭐 전화를 걸거나 해가지고 아니 나 세금 다 냈는데 또 왜 세금을 또 부과하냐고 막 따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담당 공무원이 그러냐 확인해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확인해보게 이 사람 냈는데 왜 또 세금 부과됐지? 그러면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세금 부과는 무효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무효니까 없는 일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없었던 일로.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 세금 부과 취소 이거 잘못된 거니까 원래 무효였던 거니까 세금 부과 취소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요때 가만 놔둬도 아무 효력이 없었던 무효였는데 나중에 행정기관이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건 진짜 효력이 있던 걸 효력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 원래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걸 사후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 그래서 취소하고 어떤 점이 있어? 취소는 하자가 있지만 일단 효력이 발생한 행위를 효력을 없애는 조치가 취소라면 여기는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이 안 생긴 무효였다는 것을 사후에 선언하는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여기 얘도 드러났나? 넷째 줄에 그죠? 뭐 세금 낼 의무 없는 자에 대해서 세금 부과 처분한 거 이거 무효였는데 행정기관이 취소한다고 표현했을 때 또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는데 판례 공부할 때 결격 사유 있는 자를 국가가 과실로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다. 그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무효임을 뒤늦게 알고 임용을 취소한다 이렇게 표현했어도 그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밖에 없는 취소다. 그죠? 자, 이건 진짜 취소하고 다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별 철회. 철회 조치라는 것은 이것도 효력이 있는 걸 효력을 없애는 거야. 효력이 있는 걸 효력을 없애는 조치야.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효력을 없애는 이유가 다릅니다. 자, 아까 취소는 애초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행위를 했을 때부터 잘못한 거잖아. 하자 있게 한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자를 이유로 취소시키는 거지. 이거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철회는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한 조치를 했어요. 적법한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그 효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후적 사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효력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철회한다. 그러면 이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없애는 이유가 뭐야? 철회는 하자가 아니라 사후에 생긴 사정. 더 이상 효력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없는 새로운 사정. 그걸 우리가 후발적 사정 이렇게도 표현한다. 우리 교재에 그래서 철회하면은 두 번째 주부터 철회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되고 유효한 행위를 세 번째 줄 후발적인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 두 개 후발적 사정이 있습니다. 응? 효력을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생긴 거야. 후발적 사정. 그리고 이거 애초부터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철회한다 이렇게 되면 그 철회 조치를 한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응? 아까 취소는 소급이 하는 게 원칙이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철회하고. 네. 그런데 실제 이 법 규정도 그렇게 써놓은 경우가 대부분 많고 우리 행정 실무에서도 철회란 말을 잘 안 써요. 개념상으로는 취소와 철회는 엄연히 다른 건데 다 취소라고 다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응?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진짜 학문상의 취소인지 철회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 연습해보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이유로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이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시켰어. 이거 학문상의 취소야 철회야? 응? 취소? 철회? 자,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운전면허의 효력을 없애는 거잖아? 취소시키는 거잖아? 없애는 거야? 근데 왜 없애? 운전면허를 없애는 이유가 뭐야? 음주운전 했다는 이유. 그러면 이 운전면허는 경찰이 운전면허 낼 때 처음부터 적법하게 내준 걸까? 위법하게 내준 걸까? 운전면허 자체는 아무 하자 없이 적법하게 내준 거야. 운전면허는 적법한 면허인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 같이 위반 행위가 없었으면 운전면허는 적법하게 효력 계속 유지되는 거지. 근데 이게 적법하게 운전면허 받아서 운전하다가 이 운전면허 내주는 행정위가 리슨 후에 음주운전이라는 후발적인 면허의 효력을 유지시켜줄 수 없는 후발적인 사정이 발생해서 그래서 너는 이후로는 너 운전면허 효력 상실. 응? 그러니까 뭐야 이거? 철회.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취소라고 쓰잖아. 근데 이거 학문상 철회에 해당하는 학문상 또는 시험 문제 낼 때는 강학상 이런 말을 써요. 이게 학문상의 의미야.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응? 그러면 또 연습하자. 이거 말고 우리가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허가 취소. 이거 학문상의 취소야 철회야? 이것도 철회. 왜냐면 영업허가는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내준 건데 영업허가 효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상대방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 응? 그래서 이후로는 너 허가 효력 없어지는 거야. 철회죠. 응?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 부정.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이거는 뭐야? 학문상의 취소야 철회야? 응? 이거는 운전면허 자체가 얘가 운전면허 발급받기 전에 뭐했어? 시험을 부정행위했어. 그 운전면허 내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운전면허 내준 거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야. 이 하자가 애초부터 하자 있는 면허를 나중에 얘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처음부터 하자 있는 운전면허다 취소.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상 취소입니다. 응? 그죠? 취소. 그다음에 이건 또 뭘까? 여자에 대해서 징집영장을 발부했어. 여자에 대해서 징집영장 발부. 이거 잘못됐다는 이유로 취소. 이거는 어디에 속할까? 응? 학문상의 취소, 철회 어디에 속할까요? 이건 취소도 학문상 취소도 아니고 철회도 아니고 여자에 대해서 징집영장 발부하면 여자는 군복무해야 될 의무자가 아닙니다. 의무가 없죠. 그럼 이거는 뭐야? 무효야, 무효.
애시당초 의무 없는 자에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말은 취소라고 하지만 애초부터 무효였음을 사후에 선언하는 의미. 그러니까 진짜 취소도 아니고 진짜 철회도 아니에요. 무효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의미,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다. 표현상만 취소라고 한 것이다. 그지? 자, 이런 거. 그래서 요거 취소인지 철회인지 뭐 무효 선언의 의미를 갖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어서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사례를 나열해 놓고 다음 중 학문상의 취소에 해당하는 조치를 골라라.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예전에. 자, 어쨌든 개념 구별했을 거로. 자, 그다음에 381쪽에 이제 두 번째 논점은 취소의 종류 이렇게 나눴지? 둘로 나눴어. 직권 취소, 쟁송 취소. 응? 자, 요걸 아주 쉽게 구별하면 직권 취소는 권한 가진 기관이 알아서 취소하는 겁니다. 신청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우리가 한 거 잘못했네. 그러니까 직권 취소는 보통 행정기관이 합니다. 행정청이. 응? 그 행위를 한 국민한테 법집행위란 행정청, 우리가 처분청이라고 하죠. 처분청이 알아서 취소하는 게 직권 취소고, 쟁송 취소는 쟁송이라는 게 국민이 취소권을 가진 자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소송이죠. 국민이 나한테 한 조치 이거 위법이다, 하자 있다, 취소해달라라고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으로 취소송 같은 걸 제기. 그럼 법원이 심사해서 처음부터 하자 있게 된 거 맞네. 그러므로 취소 판결 딱 내리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쟁송 취소. 약간 구별할 수 그냥 개념만 알면 돼. 그리고 하나 또 거기다 또 첨부해 보면 주로 저 직권 취소는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 불이익 준 행위. 어떤 게 주로 직권 취소 대상이 될까? 자,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세금 부과니 영업정지니 이렇게 국민한테 불이익 준 조치를 한 행정기관이 하고 나서 이거 잘못됐네 생각하면 알아서 취소할 수 있지. 직권 취소. 그렇지만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조치는 상대방 국민 측이 불이익 조치 받자마자 이건 잘못돼서 하고 다툴 거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일이 많겠지. 물론 이제 알아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국민한테 이익 준 조치는 어떻게 되겠어? 상대방 국민은 자기한테 이익 준 조치가 하자 있게 된 것인 걸 알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겠지.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일은 별로 없겠지. 그러면 결국 이제 동그라미 2번 얘기한 거야. 직권 취소는 불이익 준 행위를 우리가 부담적 행위, 침익적 행위 그러지? 이제 부담적 행위, 침익적 행위도 직권 취소 대상이 되겠으나 주로 많은 건 이익 준 행위, 국민에게 이익 준 행위가 왜 생각하면 이익 받은 상대방 국민이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응? 가만히 있겠지. 위법하게 나온 자기한테 이익 준 거 알아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죠? 행정기관의 조치가 나올 때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직권 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위가 대상이 되고, 반대로 쟁송 취소는 국민이 취소시켜줘 하고 권한 가진 기관에 신청해가지고 그 권한 가진 기관이 판정해서 취소하는 조치죠. 이건 반대로 주로 불이익 준 행위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쟁송 취소는 주로 침익적 행위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또 생각을 연장시키면 국민의 신뢰보호 한번 생각해봐. 국민의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 국민은 자기한테 이익 준 거 신뢰할까, 불이익 준 거 신뢰할까? 이익 준 거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한테 이익 준 거 적법하게 받은 것으로 알았다. 신뢰, 했으니까 이거 함부로 뭐 취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린다. 뭐 신뢰보호 내세워서 이익 준 거 취소하는 행위 이거 다투고 할 거 있지. 근데 국민한테 뭐 영업정지시키고 세금 뭐 불이익 준 거, 나는 적법하게 나한테 불이익 준 거 적법하게 불이익 줬다고 신뢰했으니까 이거 불이익 준 거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럴 바보는 없지. 그럼 뭐 하거든요. 자, 신뢰보호까지 고려해서 취소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는 주로 이익 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직권 취소에서 문제되고,
불이익준 행위는 상대방 국민의 신뢰보호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침익적 행위를 쟁송 취소할 때는 신뢰보호는 고려 대상이 아니겠지. 그런 것도 이제 연장선상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논의 순서 구조는 다 이렇게 나눠가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에 관련해서 다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논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자는 누구냐? 응? 직권 취소는 권한자가 누구야? 처분청. 동그라미 1번. 아니,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란 행정기관. 뭐 시장이 했으면 시장 스스로가 자기 행위 하자 있는 거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처분청.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두 번째 줄. 감독관청. 응? 그러니까 이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란 처분청을 감독하는 상급관청. 응? 감독관청이 취소 권한을 갖느냐 하는 게 이게 논란거리예요. 응? 요거 논점. 감독관청에 논점을 두세요. 응.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지. 물론 그 앞에 이제 법에서 자기 감독받는 하급기관이 한 조치가 위법하다 이렇게 하자했다 이러면 상급기관은 그걸 알아서 하급기관이 한 행위를 감독 차원에서 직접 상급관청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으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법의 규정이. 근데 법의 규정이 없는데 상급 감독관청이 자기가 감독권이 있다는 걸 이유로 감독권만을 근거로 하급기관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느냐, 이게 논란거리다. 응? 거기에 대해서는 설이 거의 팽팽해요. 판례는 없고, 응? 그래서 설이 이게 행정조직은 뭐 상급기관이든 하급기관이든 행정조직 전체가 국민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을 해야 될 책임을 지는 거니까 하급기관이 잘못했으면 그걸 본 상급기관은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감독권을 행사해서 하급기관 행위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거로 봐야 맞다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죠? 반대 견해는 그래도 그거는 감독권만 갖고는, 감독권은 하급기관에게 잘못된 행위를 했으니까 야 이거 좀 바로 잡아라, 시정해라, 이렇게 지시명령할 건 하는 것까지만 감독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하급기관이 행한 행위를 상급기관이 감독관청이 직접 취소해서 없앨 수는 없는 거다. 감독권이란 건 취소시켜라 하고 지시명령만 할 수 있는 것까지다. 응?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팽팽히 대립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감독관청이 하급기관이 한 행위를 직접 취소할 수도 있는지, 요거는 견해 대립이 있다. 응? 뭐가 다수설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팽팽하다. 요게 동그라미 1번에서의 중요 논점. 응? 감독청, 감독관청.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논점이 자 3번 판례. 3번 판례.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읽어보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 당연 무효인 처분. 그러니까 일단 권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했어. 아니 경찰서장이 세금 부과한 거 생각해. 그럼 세금 부과할 권한도 없는 자가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그 세금 부과 조치는 당연 무효. 근데 이 무효인데 끝에 보니까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자를 묻고 있어요. 응? 근데 치상죠. 안 맞지. 원래 가만 놔둬도 당연히 무효인 건데 이걸 또 이제 국민한테 취소하겠다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자. 응?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 애초부터 무효인행이란 권한 없는 행정청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한 무효인행이 없던 일로 취소하겠습니다. 응? 할 수 있는 거지. 본래 적법한 권한 가진 기관이 그걸 또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그래서
원래 무효인 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해야 되는 거지. 응? 그죠? 적법한 원래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걸 취소시킬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이해했죠? 응? 요것도 체크.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뭐 넘어가세요. 쟁송 취소는 그냥 법원이 하는 거다. 응? 아니면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배우는데 그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취소 판정 내려주는 기관이 있어요. 상급기관. 거기서 합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그냥. 네. 자, 네 번째 논점. 취소의 법적 근거. 쌍가루 1번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직권 취소의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통설 판례는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써놨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제 발견을 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응?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지? 행정기관이 위법인 행위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된 행위를 한 거니까 그걸 시정해서 바로잡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또 잘못된 행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라, 법에 따로 취소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꼭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취소시켜서 바로잡는 건.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뭐 맞게 많이 나오는데 별도의 법적 근거, 취소를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별도 법적 근거 없어도 처분한 행정청은 자기가 한 행위 스스로 알아서 취소할 수 있다. 응? 아주 중요한 논점.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하다. 응? 2번, 3번 다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시작하지. 행정행위에 직권으로 취소할 사유가 있어. 취소 사유가 있어.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청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 응? 이것도 통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거 아니야? 자기한테 뭔가 불이익 조치가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하자 있어. 취소할 사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안 해. 취소 사유가 있어서 행정청이 직권 취소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거 없애주면 좋은데 취소를 안 해주고 있어. 그러면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취소해줘 하고 요구할 권리,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응?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나 해석상 그렇게 있는 거로 나오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행정기관에게 야, 나한테 한 조치 이거 취소 사유 있는 하자 있는 거야, 취소해줘 하고 요구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안 받아줬어. 거부. 그래도 그 거부 행위는 상대방에게 신청권이 없는 거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그 거부 행위는 권리 침해 행위가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국민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취소를 안 해주면 신청을 하지. 취소 권한이 있는 기관에, 우리 정해진 기관 안에 취소 소송 내서 취소 판결해달라. 이거 싸워야지. 그죠? 행정기관에게 취소해달라고 신청권은 없다. 응? 2번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행정청은 자기가 한 행위 소송 도중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 그러면 언제 얼마든지 소송 도중이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2, 3번 다 중시하세요. 응? 자, 그 밑에 이 법조문을 3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건 또 참고상으로 봅시다. 자, 우리 정부조직법에 보면, 자, 둘 공부해요. 대통령은, 주어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그 하급기관인 국무총리나, 응?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의 대표기관이 장관입니다. 응?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장관이 한 조치를 딱 보고 이거 뭐야 위법하게 했다 부당하게 한 것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된대? 대통령이 직접 중지 취소할 수 있다. 한 문장. 두 번째, 국무총리는 쉽게 해서 중앙행정기관장, 장관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인정될 때는 국무총리가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전제 조건이 있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응?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중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 없으면 중지 취소는 못하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요거 이렇게 두 문장.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법 우리 대통령령 조항인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응? 여기에 보면 우리가 권한을 위임 위탁한 경우 그 위임한 권한을 자기 권한을 이제 넘겨줬단 말이야. 응? 그 권한을 넘겨준 위임 위탁 기관은 권한을 넘겨받아서 행사하는 기관을 수탁기관이라고 하거든. 수임 수탁기관이 행한 처리에 대해서 그게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 법. 네.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 요게 두 개 법은 그거만 체크하세요. 밑에 지방자치법도 거의 똑같은 취지다 하는 것만 이해하고 두 개 법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쟁송 취소는 누가 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소송 취소송 제기받은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심판기관이 합니다. 그건 읽고 지나가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쌍거리 저 밑에 판례 알아보기 나왔죠? 자, 1번 그거 써놨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처분을 행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뭐 어떻게 돼?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직권으로 알아서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읽었던 거 확인했죠? 판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다. 셋째, 그다음 별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으로.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가서 3번 판례는 뭐야? 자, 아까 읽었었죠? 두 번째 끝에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라는 것만으로 그 처분의 이해관계인인 국민에게 처분청에 대해서 취소시켜줘 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 밑줄은 아니지만 내가 아까 다 얘기했지, 신청권이 없는 거로 보기 때문에 설령 신청을 받고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 거부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까 얘기 다 했어요. 4번 또 판례로 한번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처분한 행정청은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 행위 하자 있게 됐음을 인정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뭐야? 자, 과세 처분에 대한 쟁송 진행 중에, 그죠? 그게 뭐냐면 세금 부과받고 상대방 국민이 소송을 제기했나 봐.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뭐야? 그러니까 소송 도중인데 세무서장이 자기가 세금 부과하면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빠지고 나갔다는 걸 소송 도중에 발견했대. 그러면 소송 도중이라도 과세관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제대로 다시 절차를 여기 두 번째 절차하자가 발견되면
원래 했던 소송 도중에 원래 했던 세금 부과를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새로운 세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가만히 논리봐. 그러면 여러분 행정기관이 지금 세금 부과 조치를 2번 한 거지? 맨 처음에 한 건 어떻게 됐어?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알아서 취소해서 없애버린 거고, 다시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한 처분은 예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4, 5번이 한 묶음입니다.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취소 사유라고 했어.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취소 사유는 뭐야? 첫째 줄, 하자가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데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은, 동시에 두 가지다.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되고, 거기다 쭉 써놨죠. 상대방 국민의 뭐 부정, 속임수에 의한 뭐 허가나 면허, 또 행정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했는데 단순 경미한 위법이 있다든지, 또는 위법은 아니지만 타당성이 부족한 행위, 부당한 행위를 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일반 법원칙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다 취소 사유로 다루고요. 또 우리 공부했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행위, 우리 행정법에서는 취소 사유로 다룬다 그랬고, 또 절차나 형식도 비교적 경미한 절차 형식을 위반한 경우, 빠뜨린 경우, 이런 게 취소 사유입니다. 이때 뭐 그거는 외울 거 아니고, 자, 그 밑에 쌍거리 1번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인데, 직권 취소 사유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부당도 포함입니다. 직권 취소는 누가 하는 거야?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인정될 때만이 아니라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라고 인정될 때도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부당. 쟁송 취소는 좀 둘로 나눠지는데, 예. 쟁송 취소가 행정 소송이 있고 행정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하는 소송은 위법만 심사하거든. 그러니까 소송은 위법일 때만 취소 판결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줄에 행정 심판에서는 위법일 때뿐만 아니라 부당할 때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송만 위법일 때만 취소 판결할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가 소개됐는데 되게 여러분 거기에 읽다 보면 내심의 의사 있잖아. 내심의 의사 밑줄 쳐놨지. 내심의 의사라는 게 뭐야? 사람 속마음 아니야. 밖으로 안 나타난 거, 그지?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에 보면 공장 등록을 신청했대. 출발머리에 보면,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공장 등록을 아마 다 받아줬나 봐. 응? 공장 등록 수리했나 봐. 응?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 행정기관이 공장 등록해줘 수리했던 거 취소, 이렇게 취소를 했죠? 근데 취소한 이유가 뭐야? 응? 얘가 어떤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장 등록을 해왔는데, 그래서 등록을 다 받아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속마음이 그걸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니까 공장 등록 받아줬던 걸 취소한다. 야, 우리 이 행정기관은, 예, 우리 뭐야, 그죠? 독심술이 있나? 사람 속마음까지 읽어? 아니, 이게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잖아. 객관적으로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적발이 된 것도 아니고 속마음이 그렇게 있다는 거 갖고 이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어떤 놈이 나한테 막 그 못되게 그러거든. 저 자식 내가 죽여야지.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 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마음 먹은 그런 속마음이 있다고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와 똑같잖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도 없는데, 그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지.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실제 그게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적발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 물어보자. 실제 공장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등록을 한 이후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적발이 되면 취소한다고 표현해도 그건 철회입니다. 그럼 기억해 말하면. 그죠? 응? 등록이 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하는 거니까. 그죠? 뭐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 취소 제한. 자, 여기도 일단 기본에 옛날에는 이게 위법하게, 하자의 중심이 이제 위법이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한 행위가 위법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야? 당연히 합법성이란 거 따져가지고 합법 상태로 되돌려 놨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뭐야? 제한 없이 취소. 위법이면 취소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국민한테 불이익 준 거는 국민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취소시키는 게 당연하지만 국민의 이익 준 행위는 상대방 국민이 아무 잘못 없이 자기는 적법하게 이익받은 것으로 신뢰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이거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서 유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큰가? 아니면 아무리 신뢰보호 필요성보다 이거를 취소해서 적법 상태로 돌려놔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큰가? 이익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이렇게 써놨지. 자, 취소 사유 있는 행정위는 법률 적합성, 원칙, 즉 합법성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차원에서 취소가 제한될 경우, 취소가 제한되는 건 이익준 행위겠지. 따라서 그래서 취소 제한의 논리는 주로 이익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직권취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직권취소의 경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행정기본법도 명시를 해놨어요. 작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도 그동안에 확립된 통설 판례를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거야.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읽어보자. 행정기본법.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해진 처분을 취소할 때.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도 소급시켜서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을 보면 어떻게 돼? 당사자 즉 처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꼭 밑추셔주세요.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말 속에는 원칙은 여러분들 둘째 줄 앞머리 보면 취소시키면 소급해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급을 안 시키고 취소한다 하지만 장래를 향하여 없어지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약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즉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처분, 쉽게 말하면 이익준 처분, 이익준 처분을 취소하려고 하면 이익형량해야 된대. 저울질. 취소를 하면 상대방이 있게 될 불이익과 취소를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하고 저울질을 해야 된다. 형량이 저울질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클 때만 취소가 허용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그 밑에 뭐예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았다든지, 그지? 국민이. 그러면 이거 우리 배운 논리 적으면 여기에 상대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써서 이익을 받아냈으면 그거 귀책사유 있으니까 신뢰보호 필요가 없잖아. 그때는 신뢰보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죠? 또 하나, 상대방이 자기한테 처분이 행해질 때부터 위법이란 걸 어떻게 돼?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기한테 이익 준 처분이 처음부터 위법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러하지 아니하든 뭐야? 이익 비교 형량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신뢰보호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서 다 확립된 거야 다. 그래서 그걸 법으로 써놓은 거니까 꼭 밑으로 안 쳐도 우리 밑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은 뭐야? 과거 얘기하죠. 과거는 위법행위, 하자 있는 행위가 됐다 하면
당연히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거로 봐서나 그 당시는 행정하면 무조건 합법성만 따졌으니까 법치주의하면 법대로 하는 것만 따졌어. 응? 그러나 오늘날은 법치주의는 합법성 외에도 뭐가 또 중요해? 국민하고 사이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랬지? 바로 그게 이제 고려된 거죠. 그래서 네, 둘째 줄부터 읽어보면 오늘날은 법치국가 원리의 하나로서 신뢰보호 원칙이 확립돼서 법률 적합성 원칙과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비교해서 취소할지 여부를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1번 읽고 지나가요. 응? 자, 이렇게 제한이 따르니까 행정기관이 자유롭게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잘 엄격히 비교 형량해서 하니까 2번도 읽고 지나가. 판례는 국민한테 이익준행위 직권 취소 특별하게 별도로 규정이 없는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있다. 읽고 지나가세요. 기속재량이라는 건 행정기관이 이제 알아서 결정하도록 권한은 있지만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그런 제한을 받으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속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자 여기 밑에 동그라미 3, 4번 요거 공부하세요. 체크.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을 체크하세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직권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자했다는 걸 알았지만 취소 제한이 되는 거니까 취소 못한다는 건 아니고 취소를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익을 잘 따져보고 취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제약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야? 교권 이미 얘기한 대로 국민한테 이익 주던 행위고 상대방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 귀책사유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배웠지?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 응? 불가변력 자체가 뭐야? 행정기관은 지가 한 행위 스스로 취소 변경 이런 거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 행위. 응? 대표적인 예가 뭐야? 포괄적 신분, 뭐 공무원 임명 귀화허가 같은 거지. 그래서 예전에 귀화허가 같은 거 어떤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부여했어, 그죠? 귀화허가.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은 이제 한국인이 됐는데, 야 금방 또 뭐 귀화허가를 취소? 그러니까 귀화허가 설령 요건을 갖춘 위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고 한국인이 돼서 뭔가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관계를 막 국내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혼인도 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위법이었다고 취소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분이 관계가 너무 불안정해지고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인가행위 같은 거. 우리 인가 앞에서 보니까 인가행위 하고 난 다음에 쉽게 취소 변경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배운 거. 하자가 치유되면 어떻게 됐어? 하자 취되면 처음부터 하자 없는 행위를 한 것과 똑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취소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취소권이 실권된 경우. 이거 뭐야? 취소권이 뭐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청이 취소를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취소권 상실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거 실권된 경우. 그 다음에 제3자유 행정행위도 누구를 고려해야 돼? 응? 취소했을 때 불이익받는 자에 또 다른 이해관계 있는 자 또 고려해야 되니까 그만큼 복잡해지는 거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별다른 거 뭐 고려 없이 그냥 취소 쉽게 해도 되는 경우야. 그거는 뭐야? 불이익 준 거. 국민에게 불이익 준 거는 위법하다. 그러면 얼른 취소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없거든요. 불이익준행위. 그 다음에 이익준행위라도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러면 신뢰보호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네, 세 번째는 뭐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와 같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이런 거 고려함이 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3, 4번. 그 판례로 확인해 보자. 자, 1번. 뭐로 시작해? 이익 준 거지? 수익적. 이익 준 조치를 취소 중지시킨 경우는
이미 국민에게 부여된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시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 행사하는 것, 취소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다른 제3자인 다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그것도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하고 비교 저울질한 뒤에 취소해야 될 공익적인 더 필요가 클 때 한해 허용된다. 이미 읽고 확인하고. 그러면 2번 판례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힌트 단어가 딱 눈에 띄인다. 뭐가 보여? 그렇지. 처분의 하자, 행정처분의 하자가 뭐 때문에 발생했대? 상대방의 거짓, 은폐 이런 거라면 신뢰보호 고려 안 하고 바로 취소해. 행정청이 바로 취소해도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2번 잘 나옵니다. 상대방은 신뢰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음 물론이거니와 행정청도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자, 3번 판례에서는 마지막 끝부분에 자,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기가 행한 조치가 하자가 있으니까 이건 취소해야 된다. 이 취소해야 될 사유가 있고 취소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이거는 취소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지, 소송 가서. 그 다음에 항상 입증 문제는 입증이 되면 유리해지는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취소를 하려고 하는 행정청이 그 입증되면 취소 조치가 적법이 되니까 유리해지는 거지. 네, 그 얘기만 보면 되고. 자, 4번은 전체 도로 점용,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중에 일부만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그걸 분리해낼 수 있다면 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행정도로관리청은 전체 도로 점용호가 내준 것 중에 도로 중에 일부 구간 요거를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 그것만 위법이다 그러면 그것만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 사용에 필요가 없는 일부분만 취소할 수도 있다. 전체 중에 일부만. 네. 자, 쟁송 취소의 경우 동그라미 1번. 쟁송 취소는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취소시키는 거지. 그럼 국민이 지한테 이익 준 건 위법이라도 신청할 리가 없어. 결국 동그라미 1번 쟁송 취소는 불이익준행위, 부담적 행위를 대상으로 해. 부담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면 신뢰보호 고려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2번은 넘어가도 되고, 자, 판례 꼭 공부하세요. 최근 판례. 자,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불이익준행위가 대상이 되니까 이익준행위 행정청이 직권 취소할 때와 달리 취소 체결의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 제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면 불이익준행위 상대방의 뭐 기득권 침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취소의 절차와 형식 간단하게 취소의 절차. 자, 행정기관이 허가 내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항 이자 문서로 하고, 허가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가 취소도 문서로 해야 됩니다. 취소하는 문서에는 왜 취소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취소하는지, 그 취소하는 근거 뭐 이런 거 다 명시해야 돼요. 상대방이 납득할 만큼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만 가자. 1번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는 행위도 취소행위 그 자체도 또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밑줄 그거 밑주자. 행정청이 직권 취소시키는 행위 그 자체도 또 하나의 행정행위. 그러니까 행정행위로 갖춰야 될 요건은 다 갖춰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지. 특히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자, 특히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하는 건 국민의 권리를 이익을 침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에 뭐라 하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에게 이익 줬던 걸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뭐라? 여기 사전 이거 불이익 조치할 거다, 취소할 거다 사전에 통지서를 보내고, 사전 통지는 왜 보내냐면 상대방한테 변명하도록 기회를 주고자. 응? 그래서 사전 통지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대방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제일 취소할 때도 최종 취소치 나갈 때도 왜 취소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상대방이 납득할 정도로 제시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2번 중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네. 응? 자, 3번은 자 행정기관은 뭐 허가니 면허니 내줬는데 이거 취소 사유는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 행정기관이 뭐 언제까지 취소해야 될까? 영업허가 내주고 5년 안에 취소해야 될까? 기간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취소 언제까지 시켜야 되냐? 행정기관이. 독일은 규정이 있대요. 응? 독일은 행정절차법 같은 데는 행정청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1년 내에 취소해야 된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도 1년이 넘도록 취소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취소를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 자, 우리나라 거기에 3번을 줄이면 우리 행정절차법은 첫째 끝에 취소 기간 언제 취소가 돼야 된다고 취소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일반 원칙 배울 때 실권의 법리 있잖아. 그거는 뭐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따져볼 때 이 정도 기간 동안 기간이 지나도록 행정기관이 취소권 행사 안 했으면 취소권이 상실된 거로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판례에 의해서 그 기간을 이제 인정하죠. 그래서 법 규정은 없고 우리 조리상의 원칙인 실권의 법리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중요. 그 다음에 4번은 묵시적으로 딱 한 번 시험에 질문 나오는데 묵시적으로 취소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묵시적인 취소. 그래서 종전의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따로 취소한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종전에 이익 줬던 거 뭐 이거 놔둔 채 상대방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조치를 다시 하면 앞에 조치는 처분은 묵시적으로 취소된 거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쟁송 취소의 경우는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뭐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되니까 넘어가고. 판례. 거기에 이제 1번, 2번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판례예요. 자, 1번은 어떻게 됐어? 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행위는 시보 임용하는 거하고 별도의 임용행위니까 그 효력도 별도로 판단 내려야 된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보세요. 자, 2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잘라봐야 되는데 2번 좀 길죠? 좀 잘라봐야 되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들도 공무원 이제 합격해서 그 합격 결정 받고 이제 나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처음부터 정규 임용을 안 해요. 15 임용을 해. 여러분들 9급은 15 임용 기간이 1년 6개월일 거예요. 여러분들 6개월. 7급은 1년인가 그래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공무원 교육원 같은데 이렇게 합숙 교육 받거든. 그래서 6개월 기간 중에 아마 한 2달 정도 합숙 교육 받거나 3달인가 받을 거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선 현장에 배치. 그러면 현장에서 또 그게 실무 수습 기간이야. 15기간.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적까지 합산해서 이제 최종 정규 공무원 발령이 나는 거야. 15기간 중에는 신분 보장이 약해요.
응? 그래서 근무 성적이 나쁘거나 뭐 하면 이게 잘릴 수 있어요. 응? 네, 하여튼 그래서 자 어쨌든 어떤 사람을 15 임용했어. 그 다음에 15 임용 기간을 마친 자에 대해서 정규 공무원으로 정규 임용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에 대해서 착오로 15 임용을 한 거야. 응? 그러면 자 결격 사유자에 대해서 15 임용하면서 이 15 임용한 처분은 이건 무효. 결격 사유자를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라 그랬잖아. 결격 사유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무효. 응? 그랬는데 이것도 모르는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고 다 모르고 있었어. 행정기관 15 임명했어. 이 사람 15기간 다 마치고 이제 뭐 6개월 다 15기간 끝나고 정규 임명 될 때, 응? 정규 임명 되기 전에 결격 사유 해소됐어요. 이 사람. 결격 사유 해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뭐 공무원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중에 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무슨 뭐 형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이 있는 게 있어. 그런 거. 요 15 임용 될 때는 그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였어. 그런데 15 끝나고 나서 정규 임용될 때는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된 거야. 응? 그러면 자, 이 정규 임용은 그러면 적법일까? 정규 임용할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적법일까? 그래도 정규 임용 위법. 왜 위법일까? 어떤 논리로 위법일까? 정규 임용을 할 수 없는 거야. 15 임용을 얘는 이게 15 임용이 무효니까 15 임용을 안 거친 자를 정규 임용한 결과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규 임용도 위법. 응? 단 위법인데 요 정규 임용의 위법 사유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다룹니다. 응? 취소 사유. 자, 지금 첫 번째 논점 뭐야? 결격 사유인 자를 15 임용하는 조치는 무효다. 두 번째 논점. 그런데 15 임용을 일단 사실상 마친 상태에서 정규 임용 조치를 내렸는데 근데 정규 임용 조치 내릴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해소된 자였다. 이렇게 된다면 정규 임용 조치는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정규 임용 조치를 했다가 정규 임용은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거잖아. 정규 임용 조치를 했다가 야 그거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응? 정규 임용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거 할 때 뭐 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뭐 해야 돼? 정규 임용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취소할 예정이다. 사전에 통지서를 보내고 상대방의 변명기에 의견 주석에 주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 응? 그래서 이거 수사요. 네, 세 번째 논점 뭐야? 이거 취소 조치하려면 정규 임용 취소시키려면 사전 통지, 의견 주석에 등 절차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응? 자, 요게 세 가지가 요 판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첫째 1번. 자, 두 번째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두 번째 끝에 정규 임용 취소하는 처분. 정규 임용했다가 이거 하자가 있다고 취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응?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거 아니다. 응?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적용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뭐야? 사전 통지 의견 제출기에 줘야 된다. 그거 안 주고 하는 건 위법이다. 응? 절차 거쳐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밑에서 한 4줄 또 밑줄 쳐놨지? 거기에 보면 결격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에서 당연무효인 이 사건 15 임용 처분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를 15 임용한 건 당연무효. 그다음에 그 옆에 그런데 뭐야? 이 15 임용 처분이 무효라 그래서 15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못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된 후에 한 정규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이거 똑같은 얘기 나왔다. 정규 임용은
정규유명 처분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취소시키려면 절차 거쳐야 된다. 이게 또 다시 한번 마무리된 거예요. 그죠? 하여튼 안 외워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러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작. 자, 취소 이제 다 와니까.